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전기수학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전기기능사 문제들을 풀어내시려면 기본적인 수학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 선에서 조금씩만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한번 가볍게 접근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 전기수학에서는 첫 번째로 저희가 배워야 되는 게 분수라고 하는 부분을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분수라고 하는 거 보시면 뭐 이런 정의들이 여러 개가 나와 있는데 다 필요 없고 여기서부터 연산에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 없는 내용들은 빨리빨리 넘길게요. 자, 분수의 연산이라고 하는 걸 할 거예요. 근데 분수의 연산은 네 가지가 있어요. 사칙연산이라고 해서 덧셈하고 뺄셈을 한 세트, 곱셈 하나, 나눗셈 하나 이렇게 나눌 겁니다. 근데 덧셈과 뺄셈을 할 때 꼭 알아야 되는 개념이 뭐냐면 통분이라는 거예요. 자, 통분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분모의 모양을 같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곱하기를 할 때는 약분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돼요. 약분은 분모와 분자를 같은 수로 나눠주겠다라는 개념이에요. 자, 나누기를 할 때는요, 역수라고 하는 개념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역수는 뒤집어지는 수를 말합니다. 일단은 요거는 좀 기억을 해주세요. 요런 기본적인 용어들은 알고, 자, 그럼 통분을 어디다가 쓰느냐면, 이런 거죠. 분수라고 하는 어떤 수는요, 당연히 분모라고 하는 수와 분자라고 하는 수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요거는 예를 들면 쌤 요런 거 한 적 있죠. 4 나누기 2 이러면 얼마예요? 2잖아요. 그죠? 요게 무슨 의미냐면 2분의 4다라는 의미예요. 나누기 기호가 분수식을 나타내는 기호고 나누기 뒤에 있는 게 분모, 나누기 앞에 있는 게 분자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만약 요거를 분자 나누기 분모라고 썼어도 똑같다라는 거 정도는 일단 알고 가자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합이라고 하는 부분에 AB 더하기 A분의 B 더하기 A분의 C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지금은 분모의 모양이 같은 상태죠. 그러면 두 개를 더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유지시켜주는 거예요. A니까 그대로 A 위에 있는 것만 더합니다. 자, 어떤 개념일까요?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다. 숫자로 나와 있으면 이거 4분의 2예요. 이러는 거 아니죠? 분모가 같으니까 2 그대로 두고 1하고 1만 더해서 2. 위아래가 같아지면 무조건 1이 된다. 이런 개념. 왜? 사실 위아래가 같아서 1이라는 건 나눈 거예요. 2로 나눠서 1, 2로 나눠서 1이니까 1분의 1. 분모가 1이라는 건 생략해도 되는 숫자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1분의 3 이러면 생략해도 되니까 3 이랬던 것처럼. 그래서 1이 됐다는 개념인 거예요. 자, 요런 걸 할 때 더하기나 빼기, 통분이라는 개념을 써먹는다. 숫자로 한번 더 해볼게요.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이에요. 라고 하면 통분을 해야 되는데 다 같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럴 때 분수식은 분모값과 분자값의 같은 숫자를 곱하면 크기의 변화가 없다라는 걸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에다가 3을 곱하고 마찬가지 1에다가 3을 곱하면 위아래 동일한 숫자를 곱했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2분의 1이나 3을 곱한 6분의 3이나 같은 거예요. 그럼 여기는 2를 곱해주고 여기도 2를 곱해준다면 분모가 왼쪽은 6, 오른쪽도 6으로 바뀌는 거죠. 그런 후에 분자는 왼쪽은 3, 오른쪽은 2가 되니까 이제 분모는 그대로 유지하고 분자끼리 더해서 5 이렇게 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덧셈이에요. 그래서 밑에 예로 나와 있는 것만 빠르게 보고 넘어간다면 더하기 하는 거니까 분모 같아서 4 쓰고 위에 있는 분자끼리만 더한 거죠. 만약 빼기를 할 겁니다 라고 하더라도 분모 같으니까 4 쓰고 위에 2에서 1을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얼마? 4분의 1 이렇게 되는 게 빼기가 됐었을 때 값이죠. 자, 그럼 밑에 있는 더하기는 위에 아래, 그러니까 밑에 있는 분모가 다르죠. 그래서 3. 여기다가는 굳이 3을 곱하지 마시고요. 여기다가 2만 곱하면 3이 6. 얘랑 똑같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가보면 6이라는 걸로 통분해 놓고 앞에 있는 5는 변화받지 않는 거고 2를 곱했듯이 2를 곱한다면 여기는 더하기 2가 된다. 해서 6분의 7이다. 이런 개념이 되죠. 아까 4라고 하는 자연수가 나온 건 1분의 4와 같다라고 했으니까 1분의 4 더하기 5분의 2가 되는 거예요. 그럼 밑에 통분은 뭘로 할까요? 그렇죠. 5가 되는 거예요. 5 곱하고 5 곱하니까 여기는 5, 4, 20 더하기 2가 돼서 5분의 22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합하고 차가 된다라는 거. 통분 개념만 알면 되는 거죠. 자, 다음에 이제 곱을 알 건데 뭐 기출 연습 문제 같은 거 필요 없고요. 여기 차도 필요 없고요. 곱을 한번 보겠습니다.
곱셈은 덧셈이랑은 다르게요. 약분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분모와 분자를 각각 다 계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이다 라고 하면 더하기 하는 것처럼 통분할 필요가 없고요.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끼리 곱해서 6분의 1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A하고 A를 곱하니까 2A가 아니라 A의 제곱, A를 두 번 곱했다라는 의미의 거듭제곱식을 쓰는 거죠. A제곱분의 BC다 라고 쓰는 거고, 여기는 AC분의 BD다 쓰고, 여기는 1이 있으니까 B분의 AC다 라고 쓰는 거예요. 이게 곱셈인데, 곱셈에 약분이 들어간다는 개념은 뭐냐면 2분의 4 곱하기 3분의 8이다 라고 해볼게요. 그럼 여기는 6분의 4, 8에 32. 그죠? 그럼 이걸 2라는 숫자로 만약에 나눠볼까요? 분모, 분자를 똑같이 2로 나누면 2, 3은 6, 2, 1은 2, 2, 6, 12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는 6분의 30이나 3분의 16이라는 수치가 같다라는 결론을 얻게 되는데, 결과에서 위아래로 안 나누고요. 대각선으로 이렇게 나눠도 곱하기 전에 2, 1은 2, 2, 4, 8, 그럼 4, 4, 16, 3 그대로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약분의 개념은 똑같은 수로 나누는 건데 위아래만 나눌 필요는 없다. 대각선도 가능하다. 이걸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거 한번 보시면 되고, 또 넘어갈게요. 나머진 쌤들이 이제 필요에 의해서 한번 찾아보면 돼요. 빨리빨리 가야 급하게 안 하고 깊게 안 들어갈 거니까. 나누기 부분인데요. 나누기는 아까 했었어요. 4 나누기 2입니다 라고 하면 2분의 4하고 어떤 거였죠? 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얘가 나누기 기호이면서 분수를 표현하는 기호가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A분의 B 나누기 C분의 D다. 자, 그러면 이게 나누기가 분수를 표현하는 기호라고 했으니까 분수를 표현하는 기호로 바꾸고, 나누기 뒤에 있는 2가 분모였던 것처럼 뒤에 있는 C분의 D를 분모로, 앞에 있는 A분의 B를 분자로, 그럼 안에 있는 것끼리 곱해서 AD분의 바깥의 것끼리 곱해서 BC라고 쓰는 걸 번분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런 형태를. 이렇게 번분수 형태로 풀어서 이렇게 결과를 얻어내도 나누기 한 거고요. 또는 역수라는 개념을 쓴다 그랬죠. 그래서 A분의 B 나누기 C분의 D를 A분의 B 곱하기 뒤집는 거예요. D분의 C로. 그럼 아까 곱셈한 거랑 똑같으니까 AD분의 BC다라고 하는 같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죠. 그래서 나누기는 역수로 계산을 할 거냐, 곱하기로 바꾸고, 아니면 번분수로 계산할 거냐, 결과는 똑같습니다. 자, 예제가 하나 나왔는데요. 요거 한번 풀어볼까요? 4분의 1 나누기 3분의 1이라는 거는요. 4분의 1 나누기 3분의 1이니까 만약 제가 역수로 풀 거다라고 하면 4분의 1 곱하기 1분의 3이 돼서 4분의 3이 결과가 됐겠죠. 이걸 번분수로 풀 건데요 라고 하면 분수 표시하고 분모가 3분의 1, 분자가 4분의 1이니까 번분수 처리하면 분모 4분의 분자 3. 결과는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누기는 이런 패턴도 있구나 해서 지금 설명드린 것만 일단 알면 분수로 나온 계산을 할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분수 계산은 이 정도만 알면 되고요. 이제 지수라고 하는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수라고 하는 건 사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A의 n승이다라고 써있는 형태를 지수라고 부를 거예요. 근데 얘가 의미하는 거는 A를 n번 곱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A를 n번 곱했다. 그래서 2의 제곱이에요 라고 하면 2를 2번 곱하니까 4예요. 쌤들이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3의 제곱입니다 라고 하면 3을 2번 곱해서 9여야 하는데 3 곱하기 2에서 6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거듭제곱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만약에 10의 1승입니다 라고 하면 10을 한 번 곱하니까 10, 그래서 1은 생략한다는 얘기고 10의 2승 이러면 10을 2번 곱하니까 1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대충 거듭제곱이 뭔지 아실 텐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10의 마이너스 1승. 그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거듭제곱이라는 거는 밑에 있는 수를 n번 곱했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밑에 있는 수를 미수라고 불러요. 뭐 시험 문제 나오진 않지만 요 n번이라고 하는 n을 지수, 승 뭐 이렇게 불러준다는 거죠. 그럼 10을 마이너스 1번 곱해라 라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지수의 성질을 하나 이해하셔야 되는데 사실 얘는 1분의 10의 마이너스 1승이라고 하는 분수식으로 표현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지수는 이게 분모와 분자를 바꿀 수가 있어요. 위치를.
위치를 단 부호가 바뀌어야 돼요. 마이너스 1승이 플러스로. 그럼 10분의 1이니까 이게 얼마입니까? 0.1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10의 마이너스 2승이에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뒤집었다 생각하고 10의 2승분의 1, 100분의 1이니까 0.01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수법칙이고 나중에 이걸 법칙화시키면 뭐 어떤 A의 마이너스 M승이라는 게 존재하면 요거는 A의 M승분의 1과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거꾸로 A의 N승이 있다라고 하면 A의 마이너스 N승분의 1이라고 표현해도 똑같다라는 조금 어려운 지수법칙이지만 요령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게 지수의 기본 폼이고요. 넘어가 봤더니 지수 법칙이라는 것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이걸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학창시절에는 얘네들을 공식으로 그냥 막 외우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으니까 A의 N승 곱하기 A의 M승이다 라고 하는 결과를 얻기 전에 이거랑 같은 패턴을 만들어 보세요. 2의 2승 곱하기 2의 3승입니다 라고 써주는 거죠. 그러면 왼쪽은 2를 2번 곱한다라는 의미가 되고 곱하기 가운데 그죠? 그 다음에 오른쪽은 2를 3번 곱한다라는 의미인데 이러면 총 2가 5번 곱해져 있는 거니까 2를 5번 곱했네요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럼 5라는 숫자는 여기 있는 2하고 여기 있는 3을 어떻게 했을 때 더했을 때 나온다는 거네요. 그래서 지수법칙상 밑수가 같을 때 지수가 다르다라면 곱하기 했을 땐 더하기로 바뀌는 거예요. 이걸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3의 3승 곱하기 3의 2승이다 라고 하면 3의 몇 승? 5승 이렇게 되는 거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나누기가 있는데 아까 나누기는 어떻게 하기로 했었죠? 응? 분수 표시해도 된다 그랬었잖아요. 뭐 예를 들면 A의 N승 나누기 A의 M승은 A의 M승분의 A의 N승과 어떻다? 같다라고 했었죠. 근데 이것도 같은 패턴으로 2의 제곱분의 2의 3승이다라는 걸 쓰면 분모는 2를 2번 곱한 게 되고 분자는 2를 3번 곱한 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로 한 번씩 약분을 하게 되면 2의 1승이라고 하는 1승 생략이 가능하죠. 근데 그거는 3에서 2를 뺀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빼기. 위에 있는 거에서 아래에 있는 걸 뺀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죠. 아니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사실 이 부분은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의 10승 나누기 10의 2승이다 라고 해볼게요. 10의 10승 나누기 10의 2승이다. 그럼 분수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분수 표시하기를 10의 2승분의 10의 10승 아닙니까? 근데 요거는 10의 10승 곱하기로 바꿔주면 여기가 위로 올라갈 때 부호가 바뀐다 그랬죠? 마이너스 2승으로. 그래서 10의 8승이다. 밑수가 같으니까. 이렇게 풀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써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나누기는 빼기화 시킬 수 있고 곱하기는 더하기화 시킬 수 있다는 걸 좀 알고 계시면 돼요. 또 다음에 나와 있는 건 뭐가 있냐면 A의 N승의 전체 M승이라고 하는 이런 3번과 같은 패턴인데 이것도 쉬운 게 예를 들어서 2의 2승의 전체 3승이다. 이렇게 식이 써 있대요.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가로 안에 있는 거는 2를 2번 곱하는 거 아닙니까? 2를 2번 곱하는 건데 이런 게 총 몇 번 곱해져 있어요? 3번, 3번이 이렇게 곱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2가 2, 3, 4, 5, 6개여서 6을 만들려면 2개를 곱할 수밖에 없으니까 2개가 곱해져 있는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자, 네 번째 있는 거 엄청 중요해요. 모든 수의 영승은 무조건 1이 됩니다. 비단 이게 꼭 영승, A의 영승만이 1이 아니에요. 뭐 10의 영승 1입니다. 100의 영승 1입니다. 익스포넨셜 영승 1입니다. 무조건 모든 수의 영승은 얼마? 1이다라는 거. 마지막 다섯 번째는 아까 했던 거죠. A의 N승이다라고 하면 마이너스가 아닌데 A의 마이너스 M승분의 N승분의 1이다. 또는 A의 마이너스 M승이다라고 하면 A의 M승분의 1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건 이미 다 했던 거고 이런 것들을 지수법칙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지금 배웠던 지수하고 분수를 포함해서 뭔가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앞에 있는 예제는 좀 간단하잖아요. 얘네들은 좀 쉬운 예제예요. 보니까 10 곱하기 100이면 1000인데 1000이라는 건 10의 3승과 어때요? 같죠? 근데 굳이 얘를 10의 1승, 10의 2승으로 만들어서 밑수를 같게 하고 곱하기니까 더하자 이렇게 만든 거예요. 밑수가 같으니까 곱하기면 더하자. 4 더하기 마이너스 2면 2밖에 안 나오잖아요. 10의 2승 이런 식으로 패턴을 한 건데
사실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전기 기능사를 취득하시려고 하다 보시거나 뭐 산업기사 이상을 취득한다 하더라도 이런 게 있어요. 쿨롱이라는 사람이 쿨롱 상수를 이용해서 법칙을 하나 만든 것 중에 9 곱하기 10의 구승 곱하기 R의 제곱분의 Q1 곱하기 Q2라고 하는 어떤 공식이 존재할 거란 얘기죠. 아직은 잘 몰라요. 이게 뭘 구하는 공식인지. 근데 이런 게 있대요. 그럼 여기다가 어떤 수치를 대입했을 때 9 곱하기 10의 구승 곱하기 뭐 10의 제곱 곱하기 10의 제곱분의 100 곱하기 1000이다 이렇게 나와 있대요.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면 저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 100이라고 하는 건 10의 제곱이 되고 여기 1000이라고 하는 건 10의 3승 아닙니까? 그럼 보라색만 계산했을 땐 10의 몇 승이 돼야 돼요? 5승이에요. 자, 그런데 요 밑에 있는 10의 2승은 위로 올릴 수 있다 그랬죠. 대신 부호가 마이너스 2승으로 바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다시 순서대로 쓰세요. 앞에 9, 다음에 10의 9승, 다음에 보라색 10의 5승, 다음에 빨간색 10의 마이너스 2승. 밑수가 다 같죠? 그래서 9라는 숫자는 그대로 두고 9하고 5하고 더했더니 14. 14에서 2를 뺐더니 12. 그래서 9 곱하기 12승이다 이게 아니라 9 곱하기 하기를 10의 12승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푸실 때 물론 방법은 또 있어요. 계산기를 계속 누르시는 거예요. 익숙해질 때까지 계산기를 눌러서 모양을 만들어도 되는데 사실 손으로 푸는 게 계산기보다 빠르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 계산기 이게 누르는 것 자체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만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연습을 좀 하셔가지고 분명히 풀 수 있게끔. 자, 밑에 보니까 기출 연습 문제라는 게 있어요. 하나씩 한번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같은 경우는 1의 제곱은 의미가 없죠. 얘는 무시해도 돼요. 그냥 1이에요. 그러면 9 곱하기 10의 9승 곱하기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 되는 거니까 9 곱하기 밑수가 같아요. 얘하고. 그럼 두 개를 더한 거니까 10의 몇 승? 3승.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저는 이렇게 풀어요. 2하고 4를 약분을 해서 먼저 2를 만들 겁니다. 10의 3승과 10의 2승을 계산하면 10의 몇 승이 되죠? 5승. 얘 위로 올려줄게요. 대신 10의 몇 승이어야 돼요? 마이너스 5승. 여긴 다 1이에요. 그럼 이제 얘는 2라는 상수 있었으니까 2 곱하기 10에 5승하고 4승하면 9승. 9승에서 5 빼니까 다시 4승. 이렇게 모양이 바뀌는 거죠. 세 번째도 마찬가지. 아까 제가 9 곱하기 10의 9승 썼던 그런 모양이죠. 이 중에 2의 제곱은 4하고 약분이 될 거고요. 9하고 2하고를 곱하면 18이라는 숫자가 일단은 만들어집니다. 그런 다음에 10의 9승에서 6승을 빼래요. 그럼 3승이야. 3승. 3승에서 다시 6승을 빼래요. 그러면 마이너스 3승이죠. 10의 마이너스 3승이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죠. 하나만 더 볼까요? 4번이라고 나와 있는 저런 패턴은 자, 한번 보세요. V1이라고 나와 있는 저 패턴을 봤더니만 이런 거죠. 4라고 하는 거 있는데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9 곱하기 10의 9승 곱하기 4분의 0.4라는 건요.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쓸 거예요.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그러면 4하고 4는 약분. 9라는 숫자는 어쩔 수 없으니까 데려갈 거고. 두 개 계산하면 10의 마이너스 7승. 앞에 있는 거에서 빼니까 곱하기 10의 몇 승? 2승.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나게 중요한 것들이니까 반드시 할 수 있으셔야 되고, 만약 이 부분이 안 되면요. 각 담임 선생님한테 꼭 이 부분을 집어놓고 해놓고 넘어가 달라고 부탁을 드려야 돼요. 창피하다 이게 아니에요. 아이 나 계산기에서 다 누르면 돼요 이러시면 괜찮죠. 이런 문제들이 딱 떨어졌을 땐 계산하는데 이것들을 응용해야 되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거 아니지만 한 번씩 꼭 보고 넘어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봤더니 제곱근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자, 제곱근은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걸로 요런 기호죠. 요런 기호. 루트라고 읽는 기호. 그래서 제곱근은 원래 지수승이 분수인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루트라 읽고 우리말로는 제곱근이라고 한다. 어떤 수 x를 제곱하여 나온 수가 a일 경우 a를 제곱수 x는 제곱. 아 이거 너무 어려워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 n의 루트 a의 m승이라는 패턴이 기본 모양인데 이것은 a의 n승분의 m승과 같다. 이게 필살기예요. 이게 루트를 해석하는 방법이고 기능사 같은 경우는 많이 나오지도 않아요. 그냥 루트를 계산하는 방법 중에 이런 거 있죠. 예를 들어서
루트 4다라고 하는 숫자가 있으면 저희 학창시절에 루트 완전 제곱식을 만들래요. 2의 제곱이.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제곱근 루트와 2가 약분이 돼서 2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을 텐데 실은 그게 아니고 루트 4다라고 하면요. 루트 2의 제곱인 것까지 맞아요. 그런데 우리한테 설명은 안 했지만 루트라는 제곱근 앞에는 항상 2라는 숫자가 숨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표현했으면. 그러면 얘는 2에 숨어있던 2분의 원래 있었던 2가 되니까 2의 1승이 돼서 2가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수승이 분수가 되는 걸 제곱근이라 표현한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 자, 그랬더니 누가 그랬어요? 2루트 2랑요. 그러면 2의 루트 2가 같은겨? 이러는데 절대 같은 게 아니죠. 2루트 2라는 건 루트 8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왜? 루트의 4 곱하기 2인데 루트의 2의 제곱 곱하기 2니까 여기를 루트 바깥쪽으로 완전 제곱해버려서 그래서 2의 루트 2가 되는 거지. 조그만 2는 아무것도 안 써있으면 무조건 똑같은 거예요. 어디에서 많이 쓰냐면 선생님 이제 삼각함수 같은 거 공부하시다가 보면은 A 더하기 B의 제곱이 우리가 구한 답일 경우가 꽤 있어요. 이런 경우가 꽤 있다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안 나와 있는 거, 만약에 이거 뭐 고배 공식이니까 이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많이 나오는 것 중에 빗변의 길이 같은 거 구하는 요령이 있으면 루트에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 이런 형태가 답으로 나오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근데 보기에 이게 없는 경우죠. 그럼 이걸 어떻게 써도 되냐면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에 전체의 2분의 1승이라고 써도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왜? 요 앞에는 누가 숨어 있는 거라 그랬죠? 2가 숨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 분의 여기 아무것도 안 써있으니까 1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모양을 바꿀 때 쓰는 게 제곱근이고 그 외에는 제곱근도 계산하는 성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여기 보시니까 a의 n분의 m승이면 당연히 n의 루트 a의 m승이에요. 절대 같지 않은 건 n 루트 a의 m승하고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자, a의 n분의 1이면 n이 앞으로 넘어가니까 n 루트 a가 될 거고 마이너스 있다고 하면 분모로 가면 되죠. 이거는 a의 n분의 m승 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패턴이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뭐 이런 모양까지는 모르셔도 되지만 첫 번째 정도는 좀 기억을 하고 두 번째 정도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루트 a라고 하는 거는 따지고 봤더니 결국 a의 몇 승? 2분의 1승. 앞에 2 숨어 있는 거라 했으니까. 그럼 이제 여기 같은 경우 a의 3분의 1승. 앞에 3 숨었으니까 기능사는 안 나오죠? 산업기사 이상에서 전력에서 종종 나올 때가 있어요. 회로는 여태까지 한 번 나왔던 것 같고요. 자, 나머지는 이제 한 번씩 풀어보시면 되고, 만약 쌤들이 루트가 자신이 없다라고 하면, 계산기에 이렇게 생긴 기호라든가, 계산기에 이렇게 생긴 기호가 있을 거예요. 그걸 잘 활용을 하시면, 제곱근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덧붙이고 싶은 게 뭐냐면, 제곱근의 기본 계산을 하는 이런 요령이에요. 예를 들어서 쌤 있잖아요. 루트 3, 루트, 이게 왜 이렇게 써졌을까요? 예를 들어서, 루트 3 더하기 루트 2다. 이게 루트 5래요. 또는 루트 3 더하기 했으니까 빼기 루트 2다. 이게 루트 2, 1이래요. 또는 루트 3 곱하기 루트 2. 얘를 루트 6이라고 합니다. 루트 3 나누기 루트 2. 이게 루트 2분의 3이라고 한대요. 자, 이 중에 맞는 게 있냐 혹은 다 맞았냐 또는 다 틀렸냐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건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 있는 덧셈과 뺄셈은 루트 안에서 묶을 수가 없지만 요거는 묶어요. 단 조건은 앞에 아무것도 안 써 있거나 앞에 쓰여 있는 게 같을 때 묶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루트 3이라는 숫자는 끝나지 않는 무리수예요. 그래서 약 1.732 얼마 끊임없이 가는 수니까 대략 1.7까지 외워놓고 루트 2는 1.414니까 1.4까지 외우면 두 개 더했을 때 아무리 못 나와도 3.1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3보다 큰 값이잖아요. 근데 3이라는 건 누구랑 같냐면 루트 9랑 같죠. 루트 9가 루트 3의 제곱해서 3이 되는 거니까. 근데 얘는 루트 5랑 같다 할 수가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루트라는 계산을 하실 때는 손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손으로 건드시고 아니다 싶으면 그냥 계산기에다 맡기는 게 가장 현명하지만 적어도 이런 연산법칙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섯 번째 보시니까 분모의 유리화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 나와요. 그죠? 분모의 유리화. 말 그대로 뭐냐면
분모에 들어가는 어떤 숫자를 유리수화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루트 2분의 1이라는 숫자가 있다면 얘는 표현하기가 좀 더럽습니다. 왜냐면 1.414 모시기 분의 1이에요. 이렇게 쓰기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분모값을 딱 떨어지는 유리수로 바꿔주자 할 때 쓰는 게 유리화 기법인데 똑같은 거 곱하면 돼요. 자, 보세요. 루트 2분의 1이다 라고 하는 숫자가 있었다면 분모와 분자의 동일한 크기인 루트 2를 위아래 똑같이 곱해도 크기에는 변화가 없다. 그러면 얘는 분모가 얼마? 2죠. 루트 2의 제곱이니까 2예요. 그것분의 얼마? 루트 2. 그럼 요 값이나 이 값이 어떻다? 같다. 그런데 왼쪽 빨간색은 분모가 끝나지 않는 무리수로 표현이 됐다면 오른쪽 녹색은 분모가 딱 끝나는 2로 표현이 되니까 유리수화됐다라고 보는 거죠. 또 있어요. 만약에 루트 2 더하기 루트 3분의 1이다. 이렇게 돼 있으면 이번에는 곱해지는 숫자가요. 조금 생각해야 되는 게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3이 곱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 여기도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3. 부호를 반대로 곱해줘야 된다라는 특징이 나타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런 게 곱셈 공식인데 이렇게 두 개 곱하면 2가 될 거고 이렇게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루트 6이 될 거고 이렇게 곱하니까 플러스 루트 6이 될 거고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그죠? 루트 3 곱하기 루트 3이면 루트 3의 제곱이니까 여기는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3인데 이거 어차피 없어지니까 마이너스 1분의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3이다 라고 쓰거나 마이너스를 곱해서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이거나 어떻게 표현해도 좋다. 이런 걸 유리화라고 하는 거라서 부호가 보세요. 여기 루트 A 플러스 루트 B 곱하기 할 때 마이너스가 들어간 걸 썼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마이너스가 나와 있으니까 유리화할 때 누구를 곱하겠어요? 플러스가 되는 걸 곱해주는 거예요. 서로 부호가 반대가 되는 녀석을 곱함으로써 루트라고 하는 값을 없애주겠다는 거예요. 어디에? 분모값에 있는 루트라는 모양을. 이런 걸 보통 이제 제곱근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니까 물론 계산기에서 제곱근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고 선생님들 나중에 뒤로 가면 복소수나 뭐 이런 거 공부할 때 루트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이게 삼각형에서 빗변 구하는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루트라는 게 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좀 염두에 두시면 되고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을 안 풀 거예요. 저는 안 할 겁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루트를 이용하는 방정식 기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기억하셔도 좋아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보면 로그라고 하는 거 나오는데 계산을 할 때 기능사에서 로그가 잘 안 나오니까 로그는 이제 계산기에 전적으로 맡긴다고 하고 대신에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자, 이거는 좀 아셔야 돼요. 단위환산이라는 표는 무조건 아셔야 돼요. 이건 모르면 안 됩니다. 저희가 이제 수업할 때도 늘 얘기하지만 적어도 9개. 테라, 기가, 메가, 킬로, 피코, 나노, 마이크로, 밀리, 센치라고 하는 9개는 무조건 암기하셔야 되고 10의 12승, 10의 9승, 10의 6승, 10의 3승, 10의 마이너스 12승, 10의 마이너스 9승, 마이너스 6승, 마이너스 3승, 마이너스 2승이라는 것도 꼭 좀 외워둬야 합니다. 왜냐? 하나만 보여드리고 마무리를 칠 건데 예를 들어서 나중에 쌤들이 전류를 구하는 식을 I는 R분의 V라고 배우실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야 저항은 10ohm이고 전압이 10V야 이렇게 주면 이거 그대로 여기다 넣는 거죠. 10ohm분의 10V에서 1A 흐르나 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누군가가 저항이 10kΩ이고 V가 100MV야 이렇게 줬다면 똑같이 여기다가 10분의 100이네 이렇게 쓸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10 곱하기 킬로에 해당하는 10의 몇 승을 곱하고 3승 메가에 해당하는 10의 몇 승을 곱해서 6승을 곱해서 밑에가 10의 4승이죠? 그거 위로 올라가면 10의 마이너스 4승 될 거니까 100 곱하기 10의 2승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위환산이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오늘 보셨으면 오늘 끝내야 돼요. 나 전에 수업 시간에 쌤이 해줘갖고 알고 있는데 다행인 거고요. 해줬는데 아직 못 외우셨던 분들은 이 영상을 기점으로 무조건 그날 끝내세요. 이거는 무조건이에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무조건 중요한 거고 밑에 보니까 기호 및 단위라는 거 있죠?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자, 요런 의미가 중요해요. 전하라는 한글이 일반적인 기호는 Q를 쓰고 단위는 쿨롱을 쓴다 해서
Q라고 하는 전하의 단위를 쿨롱 이렇게 썼던 건데 사실 요 전하는요 주는 사람에 따라서 E라고 주고 쿨롱이라고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 앞에 있는 기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이 기호들은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기호일 뿐이지 무조건 100% 예면 예예요 이게 아닙니다. 대신 여기 단위하고 요 물리량이라고 하는 한글을 무조건 알아야 돼요. 저항 단위 무조건 옴인 거예요. 옴 아닌 건 없다는 거죠. 물론 이제 만들려면 만들 수 있는 기본 단위가 전압 볼트라는 거예요. 볼트. 시간 세크를 기준으로 하겠다라는 얘기고요. 각속도 라디안 퍼 세크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외울 수 있으면 외우시는데 제가 원하는 공부 방법은 그냥 처음 봤는데 오늘 가서 집에서 외우세요 이게 아니고요. 풀다가 문제를 푸시다가 공부를 하시다가 궁금해지는 순간 이 부분을 한번 찾아봐야 되니까 간단하게나마 정리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희는 다음 시간에 여기 MKS하고 CGS도 설명을 좀 드리고 그리고 나서 다음번 파트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거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면 안 되세요. 뭐야 이렇게 머리 아파? 아니야 난 좀 쉬워. 이렇게 돼도 어찌됐든지 간에 너무 열심히 파는 게 아니고 이런 단독적인 문제가 나올 일은 절대 없습니다. 합산한 것들이 나올 거니까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